최근에 상승 흐름들은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미국에 기반을 둔 고래들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XRP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정도까지 갔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리플 2부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2부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1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구독자님들께서는 1부를 먼저 시청하고 오셔야지 2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먼저 시청하시고 2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서 투자클럽과 라이브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딱 이 정도 내용만큼은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가격의 변동성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에 바로 이용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리플을 분석하는지에 대한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이 리플이 어떤 입지에 있는지, 즉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부의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리플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서는 첫 번째 이유는 갑자기 너무 많이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정도 상승했으면은 조정이 오는 것은 아주 투자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는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원래 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미뤄지게 되면서 우리가 셀더 뉴스라고 하죠. 거기다 실망감 매물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SEC와 관련해서 새롭게 또 선정된 폴 애킨스라고 하는 SEC 위원장이 확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많이 좀 환호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사람들도 이 트위터를 통해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일각에서는 리플에서 밀고 있던, 즉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추천해서 밀고 있던 인사가 되지 않고 폴 애킨스가 된 것에 대해서 시장은 실망 매물을 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다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넘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규제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친암호화폐 위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우호적으로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자,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SEC가 가지고 있던 기능들 중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들을 CFTC로도 많이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친암호화폐 위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리플의 단기적인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리플을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티멘트라고 하는 곳에서 지표들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민코인 에이지라고 해서 평균 코인의 수명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강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평균 달러의 어떤 연령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기 보유 물량들이나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뭔가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의미는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코인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반대 해석으로는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이 리플 코인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들을 수요가 잘 받아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호재 시그널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안 될 때는 가격 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지표는 전체적인 공급량 중에서 이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XRP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홀더들은 수익권에 있습니다.
2018년 최고 정점에서 산 사람들은 아직까지 물려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2021년 이때 산 사람들은 다 수익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급량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구간들에서는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XRP가 그런 구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왜 하락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상승 흐름들은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미국에 기반을 둔 고래들입니다. 코인베이스 고래들이 먼저 움직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업비트나 이런 곳에서 올라탔기 때문에 결국 고래들이 내가 먹을 만큼 먹었다 싶으면은 물량을 던지게 되고 그때는 패닉 셀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더 크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XRP 같은 경우는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샤프 레이시오 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고점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로 인해 얻은 초과 수익률이 그 투자의 변동성, 즉 위험 대비로 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즉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가격이 조정을 갖다가 크게 받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세 상승장의 상당히 정점에 가까운 구간까지 현재 XRP는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봐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XRP 고래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고래 물량들이 거래소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고래들이 이 물량을 이제는 매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거래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 물량들이 나온 것이고 이런 흐름들이 모두 다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하나 봐야 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상의 지표들을 볼 수 있는데요. 2년을 주기로 한 2년 이동평균선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이 멀티플라이어 지표에서 즉 배수에서 이 구간들에 와 있는데 과거 사이클 대비로 봤을 때 늘 이 구간 정도에 도달했을 때는 조정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과거 사이클 대비로는 이상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2021년에는 이 구간이 그냥 정점이었습니다. 여기를 찍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됐는데 2017년에서 18년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크게 반등해서 결국은 이 구간까지도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데 아마 이 정도까지 갔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은 알프랙탈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본인들의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파악해낸 지표인 것이고 이것이 100% 들어맞는다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2017년과 같은 가파른 흐름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그때 기점으로 지금의 흐름을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XRP가 올라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 변동성 모델로 살펴봤을 때 이 가격이 대략적으로 이 구간까지 2017년 모델을 따른다면 가능하다라는 결론인데 이 구간 가격이 $10입니다.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많이 남았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반드시 유념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고 결국은 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은 신규 매집 타이밍으로는 좀 많이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신규 매집 타이밍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는 바이 시그널이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내려와서 이 연두색 선, 바닥선에 닿았던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중반을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단기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와 2부에 이어서 XRP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나눠봤습니다. 1부에서는 이 XRP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망들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결국은 이 XRP의 어떤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라면은 2부에서 다뤘던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그널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과열 시그널을 가지고 가고 있고 고래들의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델에서는 아직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들이고,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 임기가 지금 막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XRP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미지의 영역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관점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의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채널에서는 리플에 대한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XRP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도 하고 크게 상승하기도 할 텐데, 그런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XRP 프로젝트를 볼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들 완연하게 나타나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펌핑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코인들도 워낙에 다양하실 것이고 관심이 있으신 코인들도 다양하실 텐데, 관심이 있으신 코인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코인들 위주로 해서 심층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